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세대 나이스 교무 업무 사용자 연수 초보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가 지필평가 성적 관리고, 두 번째가 수행평가 성적 처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활통지표를 발송하는 건데, 요거는 자유학기 중간 피드백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의 일자를 오늘 이번 주로 잡은 거는 곧 있으면 이제 각 학교에서 1차 지필이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많고, 아무래도 평가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진행을 하는 거라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일단은 성적 처리에 앞서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요, 성적 처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소속 중학교잖아요. 그래서 여기 각 학교에 지금 제가 화면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2024학년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요 책자가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요 책자를 기반으로 성적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선생님들 한번 좀 정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없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각 학교에 아마 지금쯤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내용을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시행을 하고 났는데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여셔서 개최를 하셔서 이제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성적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 학교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위에가 기반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것부터 중학교 학업성적 시행 지침 요게 위배되지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1차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1차 지필평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부분 나이스의 성적 처리 흐름도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환경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 이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요 흐름도를 잘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선생님들 지금 성적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 흐름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계셔야 어느 부분이 맡겼을 때, 아,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되겠구나라는 개념도가 잡히니까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 설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카드 과목 코드 관리를 하죠. 보통 이제 뭐 영어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각 과목에 대한 과목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하는 방법 안내 드리고 그다음에 지필평가 고사 관리인데 요거는 이제 지필평가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했지만 이제 경기도에서는 중간고사 대신 1차 지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대신에 2차 지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각 지필고사에 대해서 우리 1차 지필은 4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볼 거고 2차 지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볼 거야 라고 하는 기간 설정이 주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1차 집필 때는 어떤 과목을 볼 거야?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는 과목별로 그 수행평가 안에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는 과목이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 안에서도 뭐 화학 불꽃 반응 실험, 그다음에 뭐 전기 회로 만들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평가 계획서에 냈던 영역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이스에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영 비율과 만점 관리인데 요게 학기 초에 100%로 등록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적 산출을 할 때 학기 말 기준으로 할 때는 지필과 수행을 합쳐서 성적을 내잖아요. 그래서 지필과 수행의 합산이 100%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기 말 기준 100%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MR 카드 리딩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지필평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기타 고사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영어 듣기 평가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OMR 카드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 채점하고 나중에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안내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관하는 작업까지 하면은 나이스의 전체적인 성적 처리 흐름도를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이스 성적 처리 흐름도에서 지금 지필 평가와 그 다음에 수행 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교과 담당 교사가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전에는 모든 세팅은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세팅이 끝났으니까 교과 담당 교사 분들께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에서 지필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고사가 끝나고 채점을 하는데 바로 채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누락된 건 없는지 아니면은 또 응시자 결시자 카드는 잘 입력이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채점은 1회만 진행을 하셔라 라는 거를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적관리 가셔서 결시자 그 다음에 학적 변동자 지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요 용어부터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결시자라고 하는 건요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정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인정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못 와서 질병결시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결시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학적 변동자는요. 응시를 하지 않은 채로 학적이 변동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전출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유예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면제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학적 변동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사계 선생님들께서는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의 용어 구분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 하고 나서 마감 처리라고 하는데 이 마감 처리는 학생들의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내부 결제가 아니라 승인 요청을 해서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필 흐름도고요. 자,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평가 결과를 이제 직접적으로 입력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시자와 학적 변동자를 지정을 해주는데, 자, 수행평가는 웬만하면은 지정된 기간에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학기 말까지 끝까지 이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시자는 없어야 되겠죠. 이게 지필평가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결시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어 듣기 평가는 딱 그 지정된 시간만 하죠. 영어 듣기 평가를 아직 이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때 아파서 못 오거나 뭐 이런 아이들은 수행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결시자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는지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학적 변동자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출이나 유예, 면제 처리된 학생들을 우리가 학적 변동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간단하죠. 바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학생 확인 후에 업무 승인한다. 업무 승인은 마찬가지로 나이스에서 승인 요청 버튼을 눌러서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필도 끝냈고 수행도 끝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은 일단은 요 위에서 했던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는 모두 마무리가 됐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예요.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명은 1차 지필, 2차 지필, 학기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기말은 학기당 한 번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기타 고사들 입력해도 개수가 무방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적 산출 대상고사 및 영역 등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학생을 우리 학교 성적 산출에 포함을 할 건지 포함 안 함으로 설정을 할 건지 설정해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적 산출하지 않는 위탁생 및 병원학교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병원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 산출 의무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 학적을 두고 병원학교에 가 있지만 병원학교 학생은 원적 재적교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학교 같은 경우도요. 성적 산출을 해주는 위탁학교가 있는가 하면은 성적 산출하지 않는 위탁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하지 않는 위탁학교는 괄호가 이렇게 쳐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성적 산출하지 않는 위탁생 및 병원학교 학생 요게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시생 인정점 부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결시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행평가도 결시자에 대해서 이 결시자에 대해서는 너 시험 안 봤으니까 점수 없어가 아니라 다른 거를 바탕으로 무조건 그 결시한 시험에 대해서 점수를 내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점수를 내주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인정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은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할 때 딱 한 번만 필요해요. 자, 1차 지필을 안 봤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2차 지필 고사 기간 전이라고 한다면은 얘 시험 안 봤을 텐데 그때 강의 들었는데 시험 안 본 친구들 전부 다 점수 부여하라고 했어 라고 해서 점수를 이때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2차도 다 끝나고 수행도 다 끝난 시점인 학기 말 시점에 1차에 안 봤던 거를 요때 점수 부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오늘 강의의 목적은 주로 1차 지필과 수행평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학기 말에 필요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는 학기 말에 한 번 더 강의가 있으니 그때 또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설정해가지고 뭐 학년별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무학년제로 할 건지 뒤에서 또 설정을 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율 등록 이것도 학기 말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안내 드립니다.